네, 브랜치에 대해 배웠으니까 이제 브랜치 머지에 대해서 배울게요. 이슈를 만들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슈 만들고 브랜치 만들어서 작업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별도로 만들어서, 한 브랜치에 있는 커밋들을 중요한 브랜치, 뭐 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디벨롭먼트 브랜치가 될 수도 있고요. 조직마다 달라요. 어쨌든 그 다른 사람과 같이 작업하는 브랜치로 머지라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네. 머지. 네. 요게 머지가 뭐냐면은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네. 머지. 머지가 이제 잠깐 일시정지해서 찾아보시고요. 네. 머지가 뜻이 뭐 어렵지 않죠? 병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영단어인데요. 두 브랜치를 합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여러 커밋이 있는 상태인데, 네. 이 체크아웃 대시 B 사용해서 뭐 1, 브랜치 해볼게요. 그럼 브랜치라고 하는 1 브랜치라고 하는 브랜치가 생겼고, 그리고 이 브랜치까지 체크아웃까지 됐죠?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이거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 이 상태에서 네, 커밋을 한 2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 내용이 마스터 브랜치에 반영이 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2개의 브랜치를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1 브랜치에 있는 커밋의 내용을 네, 중요한 브랜치인 기둥 역할하는 브랜치인 네, 마스터에 합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브랜치를 합치는 머지 명령어를 쓸 건데요. 두 브랜치를 합칠 때 쓰는 명령어 멀지예요. 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A 브랜치를 B 브랜치에 합칠 때 조건이 이거예요. A 브랜치를 B 브랜치 합칠 때 1. B 브랜치를 체크아웃 혹은 뭐 B 브랜치를 뭐 스위치 해서 해당 브랜치로 전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it merge A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반대로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자, A 브랜치를 B 브랜치에 합칠 때 B 브랜치를 먼저 체크아웃 해야 돼요. 그 다음에 git merge A라고 하는 명령어를 쳐줘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1 브랜치라고 하는 브랜치를 마스터에 합치고 싶잖아요. 그럼 뭐 체크아웃 해야 되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A 브랜치를 B 브랜치 합칠 때 내가 열심히 작업했어요. 이 브랜치에서. 내가 작업한 거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최종 프로덕트에 반영이 되게 여기에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뭘 체크아웃 해야 되죠? 네, 맞아요. 마스터 브랜치를 체크아웃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헤드가 1 브랜치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크아웃 마스터로 한 다음에요. 다음에 이 상태에서 git merge 1 브랜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브랜치를 합친다는 거의 의미에 대해 잠깐 알아보기 위해 제가 이 마스터 브랜치를 체크아웃한 상태에서 git log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 마스터 브랜치에는요, 요 커밋 5개가 영향을 미친 코드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근데 얘를 1 브랜치를 마스터에 병합하게 되면요, 마스터 브랜치에서 git log를 쳤을 때 이 모든 커밋들이 깜빡깜빡여야 돼요. 한번 해볼게요. 머지 해볼게요. git merge 1 브랜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git log 쳤을 때 네, 모든 커밋들이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브랜치를 합친다는 의미는 뭐 작업을 한 거를 이제
뭐 브랜치를 나눠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조직들이. 그거를 이제 합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브랜치 합치는 걸 해봤는데, 시각화 도구를 사용해서 해봤는데,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뭐 제 경험상 거의 한 7, 80% 정도는 충돌이 없이 자동으로 두 브랜치가 합쳐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머지 뭐 20%, 뭐 30%, 아니면 좀 복잡한 경우라고 하면 좀 더 많은 확률로 브랜치를 합치려고 할 때 충돌이라는 게 나요. 그래서 충돌이 언제 나는지를 보기 위해 일단은 정상적으로 두 브랜치, 정상적인 건 아니죠. 충돌 없이 두 브랜치가 자동으로 합쳐질 때 어떤 경우가 그렇게 자동으로 합쳐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원본 코드는 요래요. 호진이는 이 코드를 본인이 브랜치를 만들어서 ABD를 BD로 바꾼 거죠. 뭘 바꿨을까요? A를 삭제하고 E를 추가했죠? 호진이가 만든 브랜치에선 이렇게 작업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민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본 코드가 요런데 요렇게 바꿨어요. 뭐가 변경이 됐죠? C 코드가 추가가 된 거죠.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별도의 브랜치를 만들어서 작업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만든 코드를 합치려고 할 때, 이거랑 얘를 합치려고 할 때 충돌이 안 납니다.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다시 말씀드렸지만 호진이는 A를 삭제하고 B랑 D는 그대로 남긴 다음에 E를 추가했어요. 말로 적어볼게요. 호진 브랜치 A를 삭제하고 A 삭제, 그리고 E 추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민 브랜치는 A, B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C 추가 했어요. 잘 보시면요,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건드린 게 없어요. 두 사람이 만든 브랜치를 합치려고 할 때 여기에서 A는 삭제됩니다. B, D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C가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E가 추가가 되겠죠. 왜냐면은 뭐 두 사람이 이제 작업한 거에서 보시면은 뭐 B, D는 둘 다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BD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에 B, D는 그대로 남아 있겠죠? 호진이는 의도를 가지고 A를 삭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에서 A는 삭제되겠죠. 그리고 지민이는 C를 추가했기 때문에 최종 변경분에 두 브랜치를 합쳤을 때 최종 변경분에 C가 당연히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호진이가 E를 추가했기 때문에 역시나 E가 이렇게 남아 최종 변경분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은 두 브랜치를 합칠 때 충돌이 안 나요. 근데 충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호진이는 A랑 D는 그대로 남겼는데 B를 건드렸어요. 지민이 역시 A, D는 그대로 남겼는데 이렇게 B를 B-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한 걸 이제 합치려고 할 때 컴퓨터 입장에서는 뭘 남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B를 남겨야 될지, B-를 남겨야 될지, B-를 남겨야 될지 모르거든요. 요럴 때 이제 충돌이 나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 우리가 TIL 저장소도 만들기도 했으니까 TIL 저장소 있는 거 사용해서 브랜치 합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은 저처럼 요렇게 되셨을 거예요. 메인 브랜치에는 커밋이 하나이고 1 브랜치 데피니션 브랜치에는 요렇게 남아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가 1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1번 이슈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 커밋을 만들었어요. 이제 작업이 끝난 거죠? 그럼 요 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메인에 합쳐야겠죠? 요럴 때 이제 브랜치를 합치면 되는데 명령어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이번에는 풀리캐스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풀리캐스트 탭 오세요. 그리고 뉴 풀리캐스트를 합니다.
여기 상태에서 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나는 1브랜치 데피니션에 있는 내용을 메인 브랜치로 머지하고 싶어. able to 머지. 머지가 가능하면 able to 머지라고 이렇게 V자 체크가 뜨거든요. 그리고 네가 만약에 이 브랜치를 성공적으로 머지했을 때는 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미리 보기가 제공이 돼요. 해서 create pull request를 해보겠습니다. pull request는 머지하기 요청인 거예요. 별도로 이렇게 안 하고 계속 이렇게 create pull request까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pull request 탭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브랜치 머지 한 요청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뭐 충돌이 안 났을 때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충돌이 났을 때는 이게 회색 버튼으로 이 버튼이 안 먹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머지 풀 리퀘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메인 브랜치에 우리가 1 브랜치에서 만들었던 요게 이제 병합이 돼요. 요게 이제 그 명령 없이 GitHub상에서 두 브랜치를 합치는 방법이에요.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따라해 보세요. 영상이니까 아마 그 어려움 없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풀 리퀘스트 두 브랜치를 합칠 때 쓰는 방법이다. 근데 내가 만든 브랜치에 있는 코드들이 정상적인 코드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성능이 떨어지는 코드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코드 리뷰 과정을 거칩니다. 풀 리퀘스트 할 때 이 코드 리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풀 리퀘스트 할 때 코드 리뷰가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뭐 이슈 다시 만들고요. 뉴 이슈 해서 브랜치 머지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브랜치 머지 그리고 브랜치 머지 3번 이슈가 만들어졌죠? 3번 이슈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번호는 자동으로 붙는 거예요. 이슈를 하나 만들었다가 PR이 하나 생성이 됐으니까 지금 이게 3번이긴 한데 브랜치 머지에 대한 그 정의를 한번 요 TIR 도장소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브랜치 체크아웃 대시 B3 멀시 데피니션 해보겠습니다. 3브랜치 만들고 체크아웃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브랜치 합치기 이슈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 별도의 브랜치를 만들고 작업한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PR 방식 PR을 사용해 풀 리퀘스트를 사용해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사용해 내가 작업한 브랜치를 중요 브랜치로 정합시켜야 한다. 이 중요 브랜치는 뭐 조직마다 달라요. 뭐 깃 브랜칭 전략마다 다르기도 하고 브랜치 이름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브랜치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뭐 찝어드릴 수는 없지만 주로 이렇죠. 뭐 메인, 마스터 아니면 디벨롭먼트, 디벨 뭐 경우는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있던 조직에서를 기억해 봤을 때는 주로 뭐 이렇다라고 저는 적어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브랜칭 전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백틱으로 감싸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게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저는 문서 쓸 때 이렇게 하거든요. 코딩 관련한 용어는 다 이렇게 백틱으로 감싸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잘 제가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는지 좀 눈여겨보세요. 그래도 조금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력이 있고 문서를 못 쓴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좀 글로벌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치는 것들을 좀 따라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브랜치 합치기에 대한 설명은 적었고 네, 명령어는 뭐 이런 게 있었죠? git merge 하고 네, 명령어인데 주의할 점 A 브랜치를 B 브랜치로 합치려고 할 때는 A 브랜치를 체크아웃 한 상태에서 git merge B를 입력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역시나 뭐 이런 것도 감싸주는 게 좋아요. 이러면 좀 다이어너와 이제 코딩 관련한 것들을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읽는데 좀 가시성이 확실히 좋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네. 그리고 작업이 끝났으니까 일단 상태 한번 확인해 주고요. 네. 그리고 얘를 스테이징 영역에 올려줘야겠죠? 네. git add 파일명. 명령어 까먹었을 때는 항상 이거 쳐보세요. 스테이터스 명령. 그러면 아주 해답을 다 해줍니다. 답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저는 그냥 귀찮으니까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브랜치 정답 설명 이렇게 해볼게요. 네. 커밋 메시지가 그리고 git push 이번엔 따라 쳐보세요. 제가 하는 거 그대로 -u 하고요. 예, 복사 하시고요. 네. git push -u 오리진 하고요. 넣어넣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한 에러 로그 없이 그냥 바로 푸시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봅시다. 요 대시 U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 그림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이 대시 U 그리고 뭐 대시 셋 업스트림 네, 요거도 질문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가. 네, 그리고 푸시 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3 브랜치가 이제 최근에 푸시가 되었다 이게 나와요. 근데 제가 요거를 클릭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GitHub은 좀 UX,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좀 좋게 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좀 개발자 편의를 위해 이런 메뉴들을 제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사하실 회사에는 회사에서 GitHub을 쓸 확률이 뭐 100%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뭐 제가 써본 것들 저는 이제 뭐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면서 써본 것들은 GitHub 그리고 GitLab 그리고 비트버킷 그리고 코드 커밋 네. 실제로 써본 제품들이 요거였거든요. 근데 요런 버튼들은 GitHub은 제공해주지만 얘네들은 제공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4개 플랫폼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UI만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편하긴 해요, 솔직히. 이거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PR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버튼이 없으니까 최대한 조금 여러분들이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셔도 적응할 수 있게 좀 해드리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런 거 클릭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일단 우리가 푸시한 브랜치가 여기도 똑같이 반영이 됐죠?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정상적으로 이 내용이 반영이 되었는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3브랜치에 있는 내용을 메인 브랜치에 반영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PR, 풀 리퀘스트, 가져가기 요청을 보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U 풀 리퀘스트 하시고요. 요 화살표 방향을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네. 베이스 브랜치, 컴페어 브랜치. 이 베이스 브랜치가 지금 메인이에요. 근데 이제 뭐 회사마다 달라요. 이게 메인일 수도 있고 디벨롭먼트일 수도 있고 마스터일 수도 있고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베이스 브랜치가 기본이 메인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얘는 그대로 냅두고요. 네, 얘를 3으로 바꿔요. 네, 그러면은 3 어쩌고 하는 브랜치에 있는 내용이 네, 이 PR이 성공적으로 승인이 되고 머지가 됐을 때 이 메인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 화살표 방향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요거 점점점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네. 여기서 뭐 3닷과 2닷의 뭐 의미 뭐 그런 거 나오긴 하는데 뭐 사실 여기 있는 것만 잘 읽어도 도사가 될 수가 있는데 네, 일단은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PR 생성하는 거 해볼게요. create PR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가져가기 요청만 하는 거예요. 네. 풀 리퀘스트, 풀 리퀘스트, 가져가기 요청, create. 네. 생성만 한 거거든요. 이제 이때부터 리뷰가 들어갑니다. 코드 리뷰. 여러분들이 PR을 생성하시고 난 다음에 네, 뭐 PR 만들었다고 팀원들한테 공유를 하게 되면요. 이제 팀원들이 이 코드를 리뷰해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제출한 PR을 리뷰한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한 PR을 제가 리뷰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이 링크를 공유합니다. 팀원들한테. 저 PR 생성했습니다. 리뷰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채팅창에 공유하는 조직도 있고 아니면은 자동으로 PR이 생성이 됐을 때 뭐 메시지가 뜨게끔 세팅하는 조직도 있고요. 어쨌든 조직마다 다르긴 한데 이 PR을 리뷰하는 절차가 거의 모든 조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코드가 똥코드일 수도 있고 뭐 에러가 있는 코드일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만든 코드는 반드시 리뷰를 받아야 저도 안심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니까 리뷰 절차가 항상 있어야 나도 안심이 되고 회사 입장에서도 장애를 낼 만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는데 뭐 저는 이제 지금 같이 실습을 하고 있는 경우여서 여기다 자세한 설명을 적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요것도 템플릿을 만들어서 여기 자동으로 내용이 생성되게끔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템플릿 사용하는 경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여드리냐면은 그리고 GitHub도 에러가 나네요. UI 에러가. 네, 요게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오픈소스인데요. 여기 이제 PR을 보면요. 제가 여기서 new PR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뭐 아무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PR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내용이 차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PR을 만드는 사람이 PR을 생성할 때 사전 작업으로 이걸 반드시 해야만 PR 리뷰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도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기여하시게 될 오픈소스 그거 통해서 어떻게 PR 템플릿 만드는지 그거 한번 보세요. PR 템플릿 만드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게 .github 가시면요. 네, 이렇게 뭐 풀 리퀘스트 템플릿이라고 하는 마크다운 파일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까 보였던 거랑 똑같죠? 네. 이게 이제 PR 만들 때 딱 내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이슈 템플릿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하고 있는 경우여서 여기 템플릿이 없긴 없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료들은
요 커밋의 단위를 잘 쪼갰는지, 그리고 커밋 메시지는 컨벤션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리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이 변경됐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리뷰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승인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제가 만든 PR이어서 승인 버튼이 없긴 한데요. 뭐 리뷰어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작업이 끝나진 않았는데 PR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배포 시스템과 이 브랜치들이 연동이 되어 있을 때 그래요. 이거는 또 이제 설명하려면 좀 내용이 길어지니까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PR 만들 때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합니다. 요거부터 해요. 그 다음에 얼추 이제 그 개발 서버에서 확인이 된 다음에 이걸로 해제를 해서 레디 폴 리뷰로 바꿔 놓는단 말이에요. 요거는 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요청 주세요. 많이 만약에 요청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 운영국과 얘기해가지고 한번 동영상을 찍던지 아니면 라이브 세션을 하던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리뷰가 끝났으면은 이제 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머지를 하는 주체는 본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팀장님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있던 조직들에서는 주로 거의 이제 리뷰가 끝났을 때 제가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뭐 우리 CTO, 코파운더이신 CTO님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머지, 풀 리퀘스트 요거를 누르는 주체는 조직마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리뷰도 끝났으니까 한번 이 조직은 셀프 머지하는 거라고 규칙이 세팅되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번 해볼게요. 항상 이렇게 2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뭐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조금만 망가져도, 코드가 조금만 망가져도 수백억 손해가 나는 조직들이 있다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2~3번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여러분들도 내보내셔야 됩니다. 본인의 코드를. 펌펌 머지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머지가 됐다라고 나오고요. 이 브랜치가 이 브랜치로 머지가 되었다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드에서 메인 브랜치에 실제로 요 커밋이 추가가 되었는지 확인하고요. 머지 커밋도 생겼어요. 이렇게 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브랜치 병합하는 거 충돌 없이 브랜치 병합하는 거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충돌 나는 시나리오 일부러 해가지고 어떻게 충돌하는지 잠깐 쉬고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췄다 하겠습니다.